11번 갑니다. 가식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경찰제를 시행했다. 헌병경찰제도는 그 일제시대의 시기구분 방식 중에 첫 번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가운데 첫 번째 헌병경찰 시기만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제의 정치, 경제, 교육 가운데 제1기라고 할 수 있는 헌병경찰 시기 10년대를 찾는 문제인데 지금 방금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경찰 나왔죠? 헌병경찰 나오고 처벌 규칙이 나오는데 그게 조선 태형인데 이 태형은 직결처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헌병경찰들의 처벌 규칙이 나왔고 그게 태형인데 태형은 바로 그냥 집행할 수 있죠? 직결 처분 성격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매를 드는 게 경찰만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일반 교사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직원 독재로 기억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교원들도 칼을 차는 거죠. 그 당시에 공포 정치를 보여주는 맥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죠.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이 있다.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토지조사 사업은 신고주의를 우선으로 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선 기한을 정해놓고 신고를 하라고 했다. 근데 회사를 세울 때는 허가를 받으라 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토지는 신고주의고 회사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게 안 돼.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걸 이제 회사령. 토지는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고를 통해서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실시. 세 번째가 이제 1차 조선 교육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실업교육 중심, 단축 수업 중심, 1호 보급 중심이었다. 그래서 실업교육 중심 교육 연한을 단축하고 일본어 보급을 목표로 하였다. 이게 1차 조선 교육령의 목표이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총독부 관제가 나오죠. 그래서 총독부는 최고의 그 지배기구로서 책임자를 총독이라고 불렀고 전원 군인이 임명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헌병경찰 통치 시기니까. 그래서 100% 군인이었다. 아예 그 법 자체가 군인으로 임명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인을 정치 참여를 좀 해준다라는 명분으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걸 이완용 등 A급 친일파들로 중심이 된 고문기구를 만들기도 했다. 이게 중추원이죠. 그래서 가시기, 헌병경찰제 시기의 특징은 말씀드린 위에 정식 재판 없이 이게 직결 처분이거든요.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조선 태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도는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긴 하겠죠. 12년이거든요. 1912년.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 3.1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정책을 전환했다. 그게 문화통치가 되겠죠. 이른바 일제는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운동이 벌어진 때까지를 가시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가시기가 무단통치기라고 한다. 정답 1번이죠. 토지조사령이 공포된 시기다. 그 밖에 창시개명 조치는 시즌 1, 시즌 2, 시즌 3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면 시즌 3에 해당되는 얘기죠. 시즌 3기. 창시개명은 1939년 11월 조선 민사령 개정 규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은 39년 11월에 만들어졌고 시행 시기는 40년 2월부터.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건 41년입니다. 41년 국민학교 개정 규칙에 의한 것이다. 이것도 3기가 되겠죠. 국가총동원법 유명하죠? 역시 3기 1938년 한국식민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모두 한국식민화 정책과 국가총동원 체제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쉬었다 하겠습니다.